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3장 무당파 무림 사건 개입 8화. 현재 금화전장 전장주의 집무실. 정하진인의 눈에는 눈물이 하나 고여 있었고 그의 눈은 당시 영서봉림에서 있었던 불사노마와의 악연을 추억하며 매우 여운이 남은 눈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지나온 많은 나이로 그 얼굴에 주름이 깊게 나 있었고 얼굴에 매달린 눈물은 매우 처량하기 그지없이 보였으며 급기야 정하진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나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 후유, 이거 참. 그랬었군요. 진인께서 그동안 고통이 매우 크셨겠습니다. 참. 정하진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무당파의 장모님 원정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어 마른 입맛만 다셨고 다른 사람들은 얼굴 안색이 매우 침울하였으며 모두 한숨을 쉬고 혼잣말을 하였다. 지금은 어떤 말을 한다고 하여도 정하진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중에 다시 불사노마와 불산에서 마주하였는데 그때도 그들에게 농락당했지요. 무당 제자가 인질로 잡히지만 않았다면 후유. 50년이 지났건만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무량수불. 정하진이는 자신의 사형을 잃은 것, 특히 자신에게 날아오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인의 검으로 두 조각을 내었다는 자책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그는 나중에 폐관 수련을 하였을 당시 이 일로 신마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다. 역시 악연은 삶에서 쉽게 떨칠 수 없는 것인가. 정하진인의 입장에서는 불사노마가 숙명이었고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고해를 풀어놓고자 삶 속에서 늘 다짐하고 있었다. 진인,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불사노마를 평생 생각하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수께서는 그리 마음을 쓰지 마시고 이번에 조사하여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승님. 정예상단의 상단주 정하는과 금화전장의 전장주 이수가 정하진인을 향해 심심찮게 위로한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나저나 조판 일산 왕수산이 불사노마에게 죽은 것이 정말 맞는가? 이수가 정하는을 보며 말한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불사노마의 진산절기인 말해분자기에 수법임을 발견하게 되었거든. 아? 하는 자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인가? 말해분작이라면 불사노마의 내공신법인 마홍강황신법을 깊게 연공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는 강호에서 연공이 금지된 마공이며 극악한 마인의 절기가 아닌가? 정하는은 만상대인 이수에게 말했고 이수는 정예상단의 상주로부터 불사노마의 절기를 확인하였다. 사람들은 말해분작이라는 말에 얼굴이 상기되었고 매우 고무되었다. 말해분작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해분작이는 과거 마르자라는 희대 마인이 마기와 뇌기를 연구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무공이었고 그 마르자라는 자는 원래부터 살인을 즐기고 무법에 익숙한 자로 마인의 고유 심성을 두루 갖춘 자로 중원의 심산유곡을 찾아 방랑했던 자였고 그 취미와 심성이 매우 괴팍하여 그의 기행은 강호사의 길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300여 년 전의 기인이여 시대를 풍미했던 마인 중에 골수 마인이었다. 그는 자연지기에서 가장 강한 뇌기에 대해 심취했고 평생 연구한 마기의 뇌기를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에 무공을 수련하는 것이 강력한 패를 추구하는 무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이 무공을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이었다. 이 마르자는 인생 말로의 하나의 절기를 창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마홍강황신법이었고 또한 말해분작이었다. 그는 실제로 뇌성병력이 치는 날이면 언제나 금속 물체를 이용하여 뇌기를 자신에게 도인했으며 그는 뇌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몸에 이용할 수 있는 순수 뇌기를 축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무공을 완성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수많은 방법으로 이 무공을 창안하였기에 그의 몸은 말로의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후대에 그의 무공을 얻은 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불사노마는 동양의 의형제로 불산의 심산유곡 동굴에서 이 마르자의 절기를 얻어 20년 대성했던 마인들로 그들이 강호에 나왔을 때는 심성이 마르자 못지않게 악인이 되어 그 행사가 매사 지독한 광인들의 행사였다. 그들의 악행이 마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과 양민에게도 폐악하여 그들은 광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결국 정파에서 그들은 무림공적으로 낙점되어 선포되었는데 아무튼 그들의 무공 특징은 그들의 절기가 전개되어 쓰러진 자는 언제나 장기가 뇌가중수법으로 이질러졌고 배를 가르면 흙수가 쏟아져 나온다. 이는 이들 5형제의 고유 절기로 비롯된 특징이었다. 뇌가중수법을 이용하는 고수들은 종종 있었지만 이들처럼 모든 장기가 으스러져 흙수가 나오는 예는 없었다. 이 흙수는 꼭 오징어 먹물과도 같은 모양이었다.
왕수산에 배를 갈랐는데 많은 양의 흑수가 쏟아졌네. 엥? 흑수라면 혹시 독에당한 것은 아닌가? 종종 무리민들은 막국의 전갈독이나 남만의 독사를 이용한 공격도 이 같은 특징은 나타나니 말이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독수에 당했다면 부검을 한 사람이 여간 주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지. 그러나 부검자가 이 흑수를 만졌으나 중독 현상은 없었네. 이를 부검한 인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야광국 활신의 청대 선생이었고 이를 검증한 인물이 랑아수사 이철심이었네. 허허, 이 사람 수사에 만전을 다했군. 청대 선생이 조사하고 이철심 그 친구가 검증했다면 이는 추워도 의심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특히 이철심 그 친구는 중원에 모르는 무공이 없을 지경이니 그는 우리가 알 듯 만무전 출신이 아닌가. 그렇지. 그는 또한 추적술과 심계의 달인이지. 지금 그는 우리 정예상단 충의대와 함께 우리 정하의 흉수를 쫓고 있네. 아마 이곳에서 기다리면 이래가 되지 못하여 소식을 전해올 것이야. 그리고 충의대가 부족하면 우리 정예상단의 원로들이 나서기로 했고 오늘 이곳에 온 무당파의 일대 제자들과 2명의 장로가 힘을 또 보태기로 되어 있네. 허허, 이 친구 아주 중원이거대 문파를 멸하기로 작정했나? 이들 조직만으로도 천하를 호령할 기세이네. 만상대인의 눈은 조금 경악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시 침묵하게 되었다. 집무실 자단목 탁자에는 만상대인 이수의 둘째 아들, 즉 정예상단주 정한은의 사위가 될 인물이었던 이경승이 가지고 온 차가 놓여 있었고 이 찻잔에는 철관음 차가 들어 있었으며 차는 뜨거운지 비록 여름날 오후였지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후후 호르르. 무거운 침묵으로 인해 속이 탔는지 만상대인 이수가 찻잔을 들어서 입으로 호흡 불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다른 사람들도 목이 말랐는지 이수를 따라서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신다. 다만 이경승만 침울한 얼굴을 하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또다시 반각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you.